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28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네,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평론가, 송서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처음 보는 거죠. 아, 처음 보는 거구나. 네. 아, 추석 연휴에 우리가 미리 녹음을 해놨었죠? 네네. 아, 우리 사이판 다녀오신 김재원 쌤, 아, 사이판 원주민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레이데인 사이판. 네. 왜 이렇게 탔어요? 거기 수영하고 네. 뭐 논이라 그랬습니다. 아, 일부러 우리 보이려고 이렇게 탄 거 아니야? 맞아, 부유해 보여, 부유해 보여. 부티나. 이거 110짜리로 음. 3박 4일을 발랐는데도 소용이 네. 없더라고요. 아.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사이판의 햇볕은 달랐다. 네. 우리는 뭐 아무 나라에서 타질 않더라고요. 초콜릿도 달라요. 덕분에 우리 또 저희 메이드인 I love 사이판. 사이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일 좀 혐오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갔다 왔다고 제주도 초콜릿 사오고 하지만 사이판은 다르다. 그렇죠. 야. 근데 사이판은 뭐 특산물이 있는 데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살려고 마카다미아 했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하와이. 아니 그래서 마카다미아가 마카다미아는 없지. 난 마카다미아 먹고 싶은데 그럼 이거 초콜릿만 빨아 먹고 주시면 안 돼요? 난 마카다미아만 먹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아이, 잘 농담이고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또 이렇게 우리 또 스태프들 것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이판은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거기 뭐 지금 저희는 가족이 가가지고 추석을 즐기고 왔어요. 한국이에요. 완전. 한국인들. 아, 90% 이상이 그렇지, 한국 한국 사람이.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봤더니 그 사이판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위치가 이제 일본이랑 필리핀 이쪽으로 이렇게 쭉 끝에 가면 있는 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놀러 갈 수 있는 동아시아 나라가 한중일밖에 없어요. 한중일, 대만 이 정도.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동남아에서 여행 오기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여행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밖에 없어요. 한국인다 그래서 호텔 조식이 다 전이랑 LA 갈비거든요. 우와. 거기서 야, 이 명절 음식 드시고 네, 있는데. 명절 음식 먹고 네, 거의 뭐 거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거기 몇 도예요 지금? 엄청 뜨겁나? 34도, 35도. 어, 네. 그냥 딱 한여름. 아, 부럽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가고 싶은데 네. 맞아요. 못 가니까. 우리는 뭐 사이판은 그냥 사이 콘서트도 못 가는 인생들이거든요. 홈복쇼니 뭐 사이판보다 사이 콘서트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부럽습니다. 예. 자, 어떻게 힐링이 좀 되셨어요? 그래서? 아, 네, 많이 진짜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수영만 하다 가지고. 재충전이 좀 되셨군요. 네네네. 오늘 빡세게 하세요. 아, 네네. 야, 교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을. 네네네네. 가끔씩 경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시조식인 줄 알았네요. 정보경찰인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제목 그대로 읽어야 되나요? 네. 생마 혹은 개혁가. 아, 생마 혹은 착하게 읽으면 안 돼요. 생마냐 개혁가냐 국민왕. 생마 한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생마 혹은 개혁가. 국민왕으로 갑시다. 그냥 합쳐서 개색가로 할까요? 개색가 네, 국민왕. 네, 국민왕입니다. 국민왕. 공민왕. 네네. 국민왕. 공민왕 되고 싶은 왕 중에 한 명이죠. 국민왕이요? 국민왕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혹시? 저도 공민왕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쌍화점도 있었고 쌍화점. 기황후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신돈내도 나오고 그러니까 웬만한 핫한 그렇죠. 역사물에 고려사를 다 다루는 나왔어. 사극에는 왜냐면은 이게 영화로도 많이 다뤄졌잖아요. 네. 그 뭐지 조인성 씨가 나왔던 그게 영화. 쌍화점. 쌍화점. 네. 주진모. 너무 핫했죠. 그 영화,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으셨던 분이거든. 그렇잖아요. 네, 진모가 또의 전설이죠. 네네네. 그렇죠. 뭐 기록상 그거 뭐 정사에 있는 기록이니까요. 고려사 뭐 동국통감 이런 기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남색을 이제 남색이라기보다는 이쁜 남자 아이들과 노는 거를 이제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닌데 사실 그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과거가 더 없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려 때는 네 남색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동성애죠. 동성애를 즐긴 왕들이 몇 있어요. 몇몇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민왕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사료에 이걸 굉장히 좀 추잡하게 그리죠. 사료에.
왜냐하면 이제 조선에서 네. 공민왕을 그때 깎아내려야 그때 쓴 역사서니까. 그렇죠. 공민왕을 깎아내려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삽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맞는 사료인가에 대한 어떤 진위 문제들도 아직까지 있는 거고 좀 그래서 단순히 남색만 즐기지 않고요 관음을 해요. 네토라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쌍화점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직관한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 누가 거죠. 누구의 관계를 직관합니까? 왕 자신의 이거 다 지금 다 털까요? 아니 갑시다. 잠깐. 하나는 갑시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네, 잡아줘서 고마워. 여기 다 털면은 조금 늘어진 피부 각질과 거친 피부, 칙칙한 피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피부 고민 해결사 아이세라 스킨케어 솔루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빙하 머드팩, 자기 전에 수면팩, 매일매일 아이세라 클렌징 폼까지 피부의 품격을 높이는 코스메틱 아이세라와 함께 빙하처럼 맑은 피부를 위해 관리하세요. 간편한 사용법과 확실한 효과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미엄 수면팩은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와 미네랄의 황금 비율로 피부결 개선은 물론이고요. 피부 컨디셔닝제가 무려 57.84% 함유돼 있어서 확실한 보습 관리가 가능하고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날 세안하실 때 확연히 달라진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재원쌤이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해지셨잖아요. 네. 이 빙하 머드팩으로 좀 관리해주시고 수면팩 해주시면 한 2주 안에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네. 좀 걸려요, 근데 이게 회복 기간이. 그 피부가 어떻게 보면 탄 거잖아요. 네. 이게 화기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빙하 일단 벌써 딱 뭔가 좀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느낌이 나잖아요. 빙하 머드팩으로 이 빙하 머드팩이 확실하게 화기를 좀 잡아주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순해요. 빙하 머드팩 머드팩 치고 딱. 되게 순해요. 해보겠습니다. 이 상온에 보관하던 머드팩도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머드팩으로 관리를 좀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팩도 하시고. 맞아요. 그 네. 빙하 머드팩 안에 작은 국자 같은 거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떠서 살짝 얇게 펴바르시면 됩니다. 귀여워. 진짜. 작은 진짜. 국자래. 뭐라고 해야 되지? 스파츌러라고 하더나 뭐. 숟갈. 네. 숟갈, 작은 숟갈. 티스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 클렌징 폼, 그리고 수면팩, 그리고 머드팩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3종으로 구매하실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끝까지 잘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슬리핑 팩, 수면팩. 수면팩 이거 사시면 다른 것도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반드시 드실 겁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 제주의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유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유에 의한 알러지 유발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욱더 높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 구름을 검색해 주세요. 네. 네, 보습크림 끝판왕이죠. 네. 아이스크림 크림이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딱 바르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맞아. 환절기. 네, 환절기기도 하고 피부가 트기도 하고 지난번에 방송 중에 또 이제 다시 발라봤는데 역시나 흡수력 끈적이지 않는 흡수력이 정말 최고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오랜 시간 많은 우리 팟캐스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놀라운 효능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 마유 성분이 주는 피부 이 진정 효과부터 시작해서 네. 보습력 이런 것들이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얼굴에 약간 네. 지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일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여드름이 나요. 근데 얘는 오일 대신에 비즈왁스로 이번에 바꾼 거라서 네. 진짜 확실히 더 나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자, 마치구름만 검색하셔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이었습니다. 그 바로 전에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이 뭐 남색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좀 그런데 사실 고려는 대단히 개방적인 네. 공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누누이 네. 하잖아요. 네. 그리스 혹은 페르시아 쪽에서 넘어온 많은 문화 요소들이 고려에서 이렇게 고려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동쪽에.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같이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하고는 달리 고려는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 요소들을 다 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성애 중에 하나로서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전부터 사실은 예전부터 부족국가 시사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다 있으니까 조금 더 이 고려사를 볼 때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그렇죠. 생각하시고 이걸 너무 우리가 지금 조선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개방적으로. 예. 공민왕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공민왕이 왕이 됐을 때가 안팎으로 완전 난리도 아닐 때예요. 일단 밖으로는 뭐 밖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 동아시아 정세 자체가 네. 이제 원명 교체기라고 해가지고 원나라가 조금 무너지고 이제 명나라가 뜨는 이제 이런 시점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다음 안으로는 일단 뭐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가 한 100년 정도 이어지면서 패단이 이제 거의 뭐 100년 정도 이상한 시스템이 100년을 가면 당연히 골마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이제 골마 터진 시점에다가 원래 고려의 국왕은요 어디서부터 권력이 나오냐면 원나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왜냐면 부마국이니까. 네. 이게 부인이 원나라 사람인 거니까요. 아. 그게 이제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나라 사람이 왜 기왕후 보면 원나라 사람이 왕 지정해 주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는 거죠. 그 뒤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부인이 무슨 대장 공주 무슨 대장 공주. 그래서 이때의 부인들은 무슨 부인이라고 안 부르고 공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고려의 정체성이 아니라 원나라의 원나라 정체성이 더 크니까. 원나라 공주라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구나. 뭐 노국대장공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냥 이 공민왕의 부인이면 왕의 부인이니까 뭐 부인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공주라고 불리는 게 이제 그래서인 거죠. 네. 원나라의 어떤 작은 제후국 네네. 거기에 공주 그렇죠. 그 정도 원나라의 권력을 가진 그 여성이라는 의미로서 고려의 왕후보다 그게 더 네. 높으니까 그걸 부르는 거죠. 근데 아무튼 고려의 국왕은 거기서부터 권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기는 이 고려에서 고려 국왕만큼 오히려 국왕보다 더 힘이 센 원나라를 등에 업은 고려인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기황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안에서 네. 내가 왕인데 더 센 고려인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안의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시다. 난리 나죠. 네, 서로 어디에 줄대니 많이 뭐 이런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좀 비슷하네요. 뭐 나는 권력 있는 여성이. 나는 재원 선생님 혀가 입술이 말릴 때마다 쾌감을 느껴. 한 건 했다. 이거. 기황후 네. 그때는 기황후 기황후죠. 기황후와 지금은 공주. 김황후 왜? 맞잖아. 왜 틀린 것도 아니잖아. 소수의 후에 야 오늘 입술 다 드시고 가겠네 오늘 진짜 재원 선생님. 오늘 입술 없어지겠다. 오늘 우설이에요 지금. 계속 드시고 계세요. 낙서한다. 다음은 쓸데없는 글자 쓰고 낙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민왕 시기에 흔히 얘기하는 반원개혁이라고 불리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러한 안팎의 사정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오늘 다 한 번에 네.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네네. 네. 예, 송소미 아나운서 싫어하시는 이제 시대적인 맥락이 아. 네. 맥락 좋아해. 근데 이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맥락이 없지만 남의 맥락을 좋아해요.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시기를 원래 네. 사장님은 무슨 시기라고 배웠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요 시기. 그러니까 몽골과 고려가 만나 있는 시기? 13세기 후반. 네네네. 뭐라고 배웠냐고요? 요 시기를 딱 지칭하는 용어들. 지칭한 용어들? 뭐가 기억이 있지? 안 나는데 뭐가 고려, 있지? 고려. 저희랑 몽골 똑같이 배운 것 같아요. 보통 아마 원- 대몽항쟁기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 안 저희 납니다. 때부터 이제 원간섭기라고. 원내정 간섭. 그냥 원내정 간섭기라고는 배웠지. 원 네. 간섭기 기억난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응. 이제 대몽항쟁기라는 시기로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좀 조금씩 변화를 하냐면 원래 이 시기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던 근대 이후에 처음 시작했었던 건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 시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식민지기로 봐야 돼요. 아. 일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원래 이 한반도에 살았었던 족속들은 남의 손에 빌려서 통치를 받아야 네. 운영되는 나라야. 이거를 깔아두기 깔아두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식민사관 중에 이제 타율성론인 거죠. 네.
얘네는 혼자 자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종족이야.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이 와가지고 이렇게 식민 지배를 했었어. 이제 깐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네. 이제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뒤집어 엎고자 대몽항쟁기라는 이름으로 이 시기를 바꿔 부른 거예요. 왜? 우리의 우리나라- 주체성을 더 부각시키는 그렇죠. 표현으로. 이거 아니다. 우리는 독립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똑같이 본 거죠. 식민지배가 맞는데 이 식민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했었, 마치 독립운동했었던 네. 것처럼. 이제 그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삼별초에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 어떤 그런 잣대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네. 지금의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시기가 과연 대몽항쟁기라고 불릴 수 있느냐,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굉장히 흥미로운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네.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고려의 국왕과 황실의 관계를 알아봐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고려의 국왕은 원나라, 이때는 몽골이죠. 몽골의 황실의 딸과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요. 네. 요렇게 결혼을 하면서 국왕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누구를 누르냐면 무신집권자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신집권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무신집권자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게 삼별초의 날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러면 이 시기가 네. 예전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뭐야, 딸을 이거 거기에 가고 팔려간 거야 왕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 그러면 이거야말로 식민지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릴 사위처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때의 몽골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네. 원래 몽골은 저기 그냥 지금의 이제 몽골 초원에 네. 있는 조그마한 부족 집단이었거든요. 그냥 부족 집단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 유명한 이제 징기즈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몽골 초원을 통일을 하게 되고 칸이 됩니다. 칸. 네. 칸이라는 식. 여기까지야 뭐 그래 유목 민족들끼리 뭐 이렇게 뭉쳐서 뭔가 한 나라겠지라고 했는데, 얘네가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처음 욕심을 내는 게 이제 금나라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쭉 고려 시대 쭉 살펴볼 때마다 여진? 나왔었던, 그렇죠. 여진. 오, 똑똑한데? 여진 해냈습니다. 네, 여진이었었던 이제 금나라를 먼저 치면서 거기서 승기를 잡아요. 완전 멸망시키지 못하게 네. 이렇게 우리 좀 되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서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좀 서쪽으로 쭉쭉 진출을 하다가 가장 좀 분위기를 팍 역전시키는 게 호라즘 왕조라고 지금의 이란 땅?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호라즘 왕조를 정복을 하면서 거기가 원래 돈이 많은 나라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그 부를 쫙 가지고 이제 이 이란 땅에서부터 동북아까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몽골의 이 서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어떻게 상상하기 쉽냐면, 그냥 말 타고 쭉 가가지고 한번 치고 돌아온 것처럼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지 않아요. 통치를 합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통치를 계속해요. 아니 이제 통일한 지 얼마 안 된 부족 국가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나 몰라. 역사 연구자들이 이 시기 몽골을 연구하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네. 어. 계속 서진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또 동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송나라를 네. 치고 거기서 또 얻은 부를 가지고 또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러시아. 네. 모스크바 공국까지. 러시아까지 가게 되고 이제 호라즘 왕조를 넘어서 더 넘어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이슬람 조금 이집트 있는 그 지역까지도 가요. 진짜 대국이네. 유라시아를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가는 거였어요. 유럽 집정까지 가가지고 오죽했으면 교황이 저기 그 몽골의 황제한테 그 편지까지 써서 보내요. 개종하라고. 눈치가 없는 거야.
빡치게 하려고 마음 먹은 건가 뭐야? 아니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몽골이랑 네. 유럽 땅이랑 무슨 연결이 있었겠어 그 전까지. 그죠. 높죠. 서로 몰라요. 무슨 나라인지 잘 몰라요. 이름이야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다 저기 러시아까지 왔다더라. 갖고 요 이탈리아 밑에까지 오거든요. 존나 멀리 예, 갔다. 완전 거기 지중해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제 눈치 없이 그런 걸 선교사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느님의 그걸 믿으라. 은총을 받으라. 근데 이제 황제가 거기 이제 대칸이 하느님이 누구야? 하느님이 뭔데? 뭔데 모르겠고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곧 간다. 준비하고 있어. 진짜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워. 왜냐면 진짜 이 몽골 애들은 다 죽입니다. 약탈을 엄청나게 해요. 한번 그 지역을 장악을 하면요 탈탈 털어먹습니다. 그래 전 세계에 몽골인 DNA가 있대잖아. 네, 그냥 탈탈 털어먹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편지 곧 간다. 니네 그 교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밑에 왕이 있다며. 네 밑에 이렇게 왕들이 있다면 걔네들 다 끌고 인사 오기 전까지는 나는 간다. 곧 기다려라.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약탈에 겁탈에 뭐 그 아예 무섭구나. 그러니까 한 번 밟을 때 제대로 밟아야 까불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었나 봐. 진짜 무서운 나라입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네. 이해하기도 힘든 나라고요. 네. 그래서 얘네는 그다음에 유목민족들의 특징상 외교를 하려면 왕이 와야 돼요. 왕과 칸이 만나야 외교가 성립이 되는 게 이들의 네. 특징이에요. 특사 이런 거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고려와의 관계 맺을 때도 문제가 돼요. 그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왕들한테 뭐 그때 루이 9세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오라는 거예요, 몽골로. 오겠냐는 거죠. 안 오죠. 그래서 자 이제 준비하자 하고 서쪽으로 가기 직전에 당시 이제 이때는 징기스칸은 죽은 상태고 그때 이름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그때 칸이 죽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얘네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유럽을 앞두고 있잖아요. 칸이 죽었어도 뭐 일부 병력들은 서진을 하면 되거든요. 얘네는 그런 게 안 돼요. 전통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칸을 뽑기 위해서 가든 병력을 다 끌고 다시 몽골의 수도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칸을 뽑아야 되니까. 조문 같구나 조문. 아니요, 새로운 칸을 뽑으려고. 조문이자 대선이에요. 얘네는 이것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얘네는 끝날 때까지 이 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자 상속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얘네는 원래 형제 상속이에요. 네. 왕을 이 다음의 왕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법칙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황제, 그러니까 칸이 죽으면 어떻게 하면 무식한 거 어떻게 하면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무조건 쿠릴타이라는 걸 열어야 돼요. 대선을 하기 위한 그 회의를 해야 돼요. 전당대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무조건 열어야 돼요. 여는데 세력을 요만큼 가져가면은 작살이 나요. 그러니까 다 일단 다 데려가야 되는구나. 네, 무조건 다 데려가야 돼요. 새 과실을 위해서라도 병력들을 끌고 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덕분에 저기 유럽도 헝가리 쪽, 무사해서 헝가리 쪽이 무사한 거죠. 되게 재밌는 건 그 덕분에 고려도 무사해요. 무사해요. 왜냐면 이때 원래 원나라랑 이제 옹골이랑 고려랑 전쟁이 이제 거의 코앞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되고 있었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영토가 다야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영토를 한번 그려보세요. 저기 고려 끝에서부터 요동에서부터 저기 러시아까지 다 지금 몽골 땅입니다. 밑으로도 남송이라고 송나라는 쪼그라져가지고 중원의 밑에 있는 거예요. 양쯔강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부터 해가지고 인도 앞까지 다 몽골 땅이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고려가 붙으면 이건 민족주의 그 다음에 무슨 뭐 식민사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잽이 되겠냐고. 잽이 안 돼요. 1대1로 맞다이를 붙는 순간 개작살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형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저고여라고 하는 사신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몽골의 사신을 고려로 보냈는데 몽골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뭐 복속을 하든 형제의 맹약을 맺든 뜯어가는 데는 거의 뭐 미친 나라입니다. 다 뜯어가요.
쫙쫙 뽑아가는데 네. 뽑아가는 게 너무 많아서 음. 사신들이 압록강에 뽑아갔던 걸 버리면서 가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너무 그 정도였어. 가져갈 수도 없는 네. 정도구나. 그냥 가다가 말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버려. 그리고 낙동강 아야 저기 압록강에다 막 버리고 가.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네. 근데 버리다가 이 저고요라는 사신이 뜯어갔는데 네. 그 압록강에서 버리다가 죽어요. 갑자기. 갑자기? 급사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저고요 사건이라 그래서 아직도 네.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 근데 기록에는 고려 옷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근데 고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금나라도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몽고가 이제 워낙 크니까 그다음에 뜯어가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적들이 몽고와 이 몽골과 고려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고려 옷을 입고 한 겁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설득을 하지만 네. 뭐 몽골 입장에서 고려 옷 입은 애가 죽었다는데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몽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사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쭉 끌고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때 거의 뭐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었던 칸이 죽으면서 쫙 몰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신집권기라는 게 중요해요. 네. 무신집권기라는 게 중요하고 무신집권자들이 강화도로 싹 다 왕이랑 싹 다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문제가 뭐냐?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랑 외교 관계를 맺고 얘네를 복속시키려면 왕이랑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무신집권기면 왕이 누굽니까? 실권자는 무시. 네, 애매한 거예요. 무신집권자들 입장에서는 왕을 보내기가 짜증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일단 자존심 상해요. 나는 그치. 고려짱이 난데 씨발 내가 가야지. 다 지들이 왕인데. 네. 둘째, 보냈다가 어떻게 하고 돌아올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얘네가 갑자기 몽고 군을 이끌고 왕이 군을 이끌고 내려온다거나 네. 이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몬 전쟁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겁니다. 왕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왕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여기 그 강화도에 틀어박혀 있고 몽골 애들은 이 고려 이 한반도 땅에서 사륙을 계속해요. 근데도 무신집권자들은 화친을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의 성 몇 개만 지키고 있었어요. 한반도에는 소수의 무신 똘마니들이 중요한 산성 위주로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몽고가 다 약탈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강화도 내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고. 백성들이 다 사륙을 당하는데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방치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승려들이라든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몽고군에 대항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그 문제가 발생한 한반적으로 의병도 일어나고 하긴 그랬던 네네네. 거지. 그렇긴 했지만 무신 정권, 무신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체제만 유지해 놓으면 되는 거지. 걔네들이 언젠가 물러갈 거고 다시 자기네들이 그냥 계속 고려를 그냥 이끌어 나가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안위만 중요했던 거고 그 왕을 안 보냈던 건 지들 사이에서 또 왕을 인정하기가 싫었고 그렇죠. 누군가 한 명을 뭐 제비복귀라도 해서 보내는 순간 걔가 원나라와 몽골과 손을 잡고 세력을 키워서 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가 왕 노릇 해버리면 거기 정통성이 우리는 생겨버리는 또 거죠. 정통성이 생기고 우리는 팽당하는 거니까 이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겠네. 그렇죠. 야, 그런 가로세로 상황. 연구소였네 그때. 너무 완벽한 상황이죠.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상황이네. 녹취록 갖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네 지금. 영상 가지고 있고 막. 가로세로 연구소 정도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새끼들이야.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겨요. 무신집권자들은 이때도 호요식합니다. 뭐 수백 척 반상 쳐먹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땅에 있는 고려 주민들 입장에서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거예요. 그지. 몽골에서 쭉 데리고 내려오면은 싹 사로땅 그다음에 여기 이때 이미 부원배들이 넘쳐나거든요. 부몽배죠. 이때는 원나라 전이니까. 특히 뭐 홍시부자라고 홍복원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얘네들 한번 다뤄야 또 왜 됩니다. 홍씨야? 불편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홍차구, 홍보 얘네는 진짜 얘네 어마어마한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지금 한번 판단해 보면은 원나라에도 바치고 네. 무신정거래도 바치고 네. 오. 아주 쓰레 같은 분들이기 살아서 때문에 그냥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군벌인데 바치고 네. 바치니까 이 비극적인 상황이 수십 년 계속 유지하게 이어지는. 되는 네. 그 백성들은 고요를 빨리고 빨리는 상황이고 소위 말하는 있는 자들은 계속 그걸 유지하는 네. 자, 이제 여기서 그게 홍씨지. 저는 그 해방 이후에 성을 산 것 같아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김치를 못 산 거, 김치 20박씨를 못 산 것 같아. 뭐 그거는 네. 야, 이 중에 그 확실할 수 있는 사람 내 교수님밖에 없어. 뿌리 확실한 사람 여기 다 몰라. 다 성 사온 걸 수 있어. 샀을 거라 봅니다. 맞아. 이때 근데 굉장히 몽골과 고려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다 드라마예요. 자, 영화 한 편씩 나옵니다. 이거 왜 드라마랑 영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드라마들이 이제 펼쳐져요. 근데 첫 번째는 요건 아마 드라마가 됐을 겁니다. 그 김준이라고 네. 이 무신집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최후의 무신집권자인데 그 돌아가신 그 죽은 김주혁 네. 김주혁 맞나? 배우. 김주혁 배우님이 아마 했어요. 하셨었던 네. 이 드라마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왕정복고를 시킵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고려라는 나라 견딜 수 없다. 백성을 이게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왕정복고를 시키고 고려의 이제 고종을 네. 왕정복고를 시켜 놔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왕권을 주고 이제 나눠 먹자 이제 하면서 그 고조는 뭐 어떻게 찾았어요? 혈족을 찾았나? 왕의 예전에 끊어진 혈족을 찾은 건가? 아닙니다. 고려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무신집권자들 그러니까 최씨 정권은요 네. 왕을 마음대로 바꾸지만 본인이 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왕씨는 그랬죠. 쭉 이어지고 아, 있는 이어지고 겁니다. 있었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을 고종으로 앉히고 네. 어느 정도 화친을 맺기로 해요. 몽골과. 네. 근데 김준도 불안하죠. 네. 본인이 이제 왕정복권을 시켜줬지만 네. 아직까지는 무신집권기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왕을 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누굴 보내냐? 왕자를 보냅니다. 네. 태자를 보내죠. 태자. 태자를 보내는 이 사람이 훗날 원종이 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황제를 만나러 대칸을 만나러 가요. 문케를 만나러 가는데 네. 가는 도중에 문케가 죽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칸이 죽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다 모인다.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남송 정벌을 하고 있었던 쿠빌라이라고 하는 네. 애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몽골로 올라가야 돼요. 전당대회를 하러 가야 전당대회를 되니까. 하러 가는데 원래 몽골은 원칙상 네. 막내 아들이 받습니다. 판권을 막내 아들이 제일 받아요. 밑에 애가 말자상속이. 네, 말자상속. 말자상속. 유목민족의 특징이에요. 왜 오래 자르라 그럼? 왜냐하면은 지난번 제가 상자 오래 사는데. 장 그러니까 신박하다 진짜. 아니 뭐 아니, 근데- 야, 오는 거야 순서 있지만 가는 거 순서 있니? 아니 근데 아니 제일 애기한테 주면은 제일 어려서 왜냐하면은 네. 장자가 크면은 개를 먼저 분가시킵니다. 맞아요. 이렇게 줘서 이 말이랑 이런 걸 줘갖고 살게 하고 그 땅을 해고 그렇죠. 둘째 해고 그럼 막내가 나이가 어리게 부모를 모시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적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말자상속. 그래서 아릭부케라는 막내가 있었는데 네. 얘 거예요 원래. 얘가 가져야 돼요. 부케. 원칙상. 네. 근데 부케. 맞아요. 아릭부케. 근데 이 쿠빌라이가 이미 쿠빌라이는 분봉을 받은 상태였어요. 아까 이게 다 하나씩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욕심을 냅니다. 왜? 자기가 칸이랑 마지막까지 남송 정보를 이끌었었던 애였거든요. 저기 그다음에 전공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남송 정벌을 하기 위해서 그 몽골의 수많은 병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몽골의 수십만 병력을 가지고 군대 총사령관인 거지. 쿠릴타이를 하러 가야 돼요. 욕심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지. 네, 당연히 납니다. 그래서 쿠릴타이를 따로 엽니다. 오. 다른 데서. 자기가 분봉 받은 땅에서. 어머. 야, 자기 자기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에서 네네, 홈그랜드에서. 근데 이제 아직은 분봉 그거 하기 전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자기가 따로 쿠릴타이를 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태자 고려의 태자가 문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네. 근데 전쟁이 날 거라는 소리도 들어요. 아릭부케랑 쿠빌라이랑. 네. 그럼 나 씨발 누구한테 가야 돼? 이러는데 우연히 네. 진짜 길바닥에서 만납니다.
누구 쿠빌라이를? 쿠빌라이를. 길바닥에서 만나요. 저기 깃발 들고 오는 걸. 저 누구야? 쿠빌라이라는데요? 야, 일단 빨리 가. 근데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얘가 왜 온 줄도 모르고 뭐야 너 누군데?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 고려 태자인데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해요. 한 팀이라도 나를 지지해주면 이 쿠릴타이에 그게 쓰는 거잖아요. 면도 연이 서 쓰는 거. 갑자기 딱 보더니 손을 잡고 하늘의 뜻이다. 야. 와, 이게 고려를 띄워줘야 되잖아요. 이제 엄청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이제 면이 지지세력이 서니까. 되니까. 그렇죠. 아, 고려라 하면 혹시 고구려를 이은 그 나라 아닌가? 고구려라 하면 당태종도 차마 넘어서지 못했던 그 땅이 아니던가?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서 날 지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종이 지지해라. 이게 앞에 말에 앞에 말을 이제 뒷말이 나오기 위한 그래서 원종이 니즈죠 니즈. 어머머 하다가 오케이 지지하겠습니다. 아니 지지 안 하면 목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지해. 지지하겠습니다 하고 얘가 아직 칸이 안 됐는데 그냥 얘를 그냥 또 하필이면 그때 고종이 죽어요. 고려의 자기 왕이 아버지. 죽어요. 아빠가 죽어요. 그럼 이제 태자가 혼자가 왕이 자기한테 되네. 돼야 되네. 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쿠빌라이가 오케이 그럼 너 가갖고 왕해. 이렇게 하면서 원래 그 예전에 이제 고려로 따지면 조공 책봉 조공을 받은 거 책봉을 받은 거예요. 네. 미리. 미리 책봉을 받고 가는 겁니다. 야, 근데- 근데 정말. 근데 정말 더 세복은 전쟁을 했는데 쿠빌라이가 아릭부케를 이긴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배팅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배팅이 성공했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쿠빌라이가 원세조. 네. 아, 이거 유명한- 재밌다. 원세조가 되고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원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왕과 이 무신집권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갈 때 네. 이미 몽고 애들 붙이고 들어가요. 에스코트 해달라 그러거든요. 네. 오케이 뒤에 붙이고 들어가. 갑자기 밑에 있던 무신집권자들 뭐야 저 뒤에 그러니까. 뒤에 뭐야? 홍씨 어떻게 다 도망가야지. 에스컬레이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에스컬레이드. 네, 제네시스 타고 갔다가 방탄 차량. 네, 방탄 차량 들고 들어오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 얘를 폐위시켜 버리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원에 그러면은 몽골의 그 반기를 든 거네. 네. 그래도 돼? 반기를 들고 갑자기 이 동생을 왕으로 앉혀버려요. 동생이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네, 앉혀버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원종이 아들을 그 원나라에 보낸 상태였어요. 네. 아들이. 그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네. 아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네. 가면은 족되는 거 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다시 그 쿠빌라이한테 찾아가요. 네. 임금님, 이제 황제님 네. 지금 족된 것 같은데요. 네. 아빠 폐위 당했습니다. 일단은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내가 책봉한 왕이 그렇게 돼? 일단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일단 정벌은 가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해. 근데 이제 이때 원종의 아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얘네 아예 눌러야겠다. 얘를 어떻게 누를까? 이 머리를 짱구를 쓰는 과정에서 나온 게 쿠빌라이한테 갑자기 딸을 달라고 하죠. 욕망가였네. 야망가였어. 좀 더 이렇게 결속력 있게 만들려는 거였네. 그렇죠. 네. 딸을 주십시오. 이게 자 아까 제가 지금 몽골의 전체 판세를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제국이에요. 네. 전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딸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 태자는 네. 인생이 배팅이네. 그렇죠. 네. 딸 얼굴 못 보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못 봤죠? 이제, 못 봤죠? 못 봤죠. 나 처음 볼 때는 완전 이게 심지어 이때 원종의 아들은 이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도 배팅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이제 결국 이제 결혼할 때 아버지 등기부 등본만 떼고 결혼한 거예요. 그지. 장인의 등기부 등본만 보고 배팅을 한 거죠. 네, 완전 배팅, 진짜 큰 네, 이제 배팅이죠. 자기 와이프 얼굴은 보지도 않았어. 네. 이제 복권 긁은 거지. 네. 이제. 나. 이게 뭘까? 얼마나 쫄였어 그러니까. 진짜. 근데 처음에 쿠빌라이는 거절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딸 없다? 딸들이 다 시집 갖고 없다. 근데 근데 막내 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걔도 떨어질 원정 거지 아들도 않구나.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빌죠. 제가 알아봤더니 한 명 남았던데요. 끈질기다. 왜냐면 얘는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쿠데타 제압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뭐 한번 쿠데타를 진압을 해준 다음에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이거는 무신들이 또 들고 예, 일어나는 그 결국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가서 장인의 등기부 등본 떼서 결혼합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딸 없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여기 한 명 있는데 장인은 한 명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데요.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투툴루 케미시라는 투툴루 케미시라는 쿠빌라이의 막내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래 너 정도면 알겠어 그 정도. 그다음에 그게 아마 생각냈을 거예요. 니네 아빠 원종이 내가 그 어려울 때 도와줘서 쿠릴타이 하러 올라갈 때 니네 아빠가 그래도 나 도와줘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오케이 콜. 네 아빠와의 정을 생각해서. 정을 생각해서 콜 해줄게라고 해서 이 딸과 결혼을 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딸 데리고 와 머리 좋다. 변발하고 호복 입고 진짜예요. 아, 이제는 완벽한 원나라 사람이다. 너네가 나를 건드리면 좆되는 거야를 보여주고 보여주는 있었네. 거죠. 네. 네. 에스컬레이드만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대가리 깎고 옆에 공주 끼고 그다음에 몽고 옷 입고 갑니다. 호복이라고 써있거든요. 호복을 입고 가요. 근데 막 그거 기다리고 있던 부인이 그 보고 사람- 무슨 생각이었을까? 원종의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로 측면으로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없다. 거죠. 음. 왜? 아까 말했잖아요. 어. 그러므로 무신직권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폐악질을 하던 그 단편적인 장면만 보고 그렇죠.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 이 무신직권이 끝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왜냐면 그동안 백성들이 너무 핍박받았으니까. 내 아까 말했잖아요. 전 세계 판도에 네. 이제 고려의 부인이 황제의 딸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전 세계 이 제국 안에서 고려의 위치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쿠빌라이가요. 네. 막내딸을 그렇게 아꼈어요. 어머나. 야, 근데 줬단 말이야, 네. 그 딸을. 정말 아끼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거짓말하다 걸렸으니까. 안 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충렬왕이 되는 겁니다. 네, 충자 이제 우리는 이제 충자 돌림이 몽골에 충성을 바쳐야 되니까 그거 맞죠?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전체적인 판세에서 이게 과연 네. 손해 보는 장사였냐 고려가. 크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고려는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근데 안 이제 했어요. 충렬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처음부터 원나라한테 대가리 숙이고 들어가는 굽신거렸다. 바람에 우리나라의 뭐 이런 뭐랄까 자주성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원종이 깔아놓은 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조랑 쿠빌라이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었지만 네. 세조구제라는 6가지 약속을 한 세조가 한 약속이 있어요. 원종한테. 그게 흔히 얘기하는 그겁니다. 의관은 본국의 풍속을 따를 것. 니네들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신은 몽골에서만 보낼 것. 그러니까 우리하고만 친하게 지내. 네. 셋째, 개경으로 돌아오는 시간. 이때는 이제 강화도에 있었으니까 네네. 이것도 니네가 알아서 해. 천도나.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질 않을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그다음에 군대도 빼고요. 몽고 군대를 뺍니다. 다루가치도 빼고. 네, 다루가치도 빼고요. 막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종이 이미 세조랑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과연 이 시기에 충렬왕의 배팅이 손해 보는 장사였냐? 그렇게 보긴 쉽지 않아요. 이거는 데칸의 약속입니다. 네. 이거는 데칸의 약속은 한 번 하면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쿠빌라이의 약속은 이건 뭐 그냥 보통 사람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된 것을 아마 충렬왕은 그대로 따랐다고 보는 것이 따랐죠. 맞을 거예요. 따랐죠. 몽골 입장에서 이제 고려는 내 거 중에 최고 정도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상위죠, 상위.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왕국 자체가 없어진 나라가 대부분이 그냥 밀어버렸으니까. 아예 자체가 깔아 뭉갰는데 고려는 요 구제 때문에 그 다음에 100년이 아니 요 몇십 년이 결정이 된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우연히 마주친 우연이죠. 그 쿠빌라이. 길거리에서 원종과 쿠빌라이가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원래 이거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고려의 고도의 정치술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다렸다가 계속 네, 언제 네, 언제. 네. 근데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쿠빌라이가 이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황권을 가져갈지 모르죠. 칸권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 칸권을 칸권. 칸권 칸권. 이 칸권을 가져갈지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구코빌라이가
영민한 사람이 이건 맞지만은 그때도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기 않았었던 때문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한테 베팅할 수 맞아요. 없지. 왜냐 그러다가 쿠빌라이가 제껴지면 그럼 그 대가는 같이 그렇죠. 고려도 다 제껴지는 거 작살나는데. 아니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통성은 아리쿠케한테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쿠빌라이가 쿠데타라는 거기 때문에 쿠데타에 배팅을 하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쿠빌라이가 우리나라 하면 이방원 같은 존재. 네, 그렇죠. 대충 비슷하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아마 우연이었을 겁니다. 우연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충렬왕이 이때 또 하필이면은 또 몽골에 있다가 와 딸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 이것도 엄청난 배팅이기 때문에 배팅이기도 하고 사실 머리도 잘 쓴 거고 그 아들이 충렬왕이 굉장히 패기도 있었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만약에 쿠빌라이가 딸 달라고 했었던 거 짜증 났으면 죽였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감히 네 딸이가 내 딸을 딸을 줘? 먹네? 그다음 너 결혼 무부남이라며? 너 뭐야? 첩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배팅을 한 겁니다.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네. 나는 일반 여염집 가도 그 소박을 맞는데. 근데 그때는 아마 근데 쿠빌라이의 딸을. 쿠빌라이의 딸을. 공주가 너도 인마 어느 집 가서도 환영받을 사람 아니야. 배팅은 이렇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네, 이게 있습니다. 진짜 큰 배팅이었고. 일단 여자친구네 집에 간다 그러면 아버지께 모욕당하는 날이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거든. 그럼 쿠빌라이 딸은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거 없어요? 궁금해. 네, 그런 거는 뭐 따로 이렇게 지금- 외적인 어떤 지금 이뻤느냐, 안 역사에서 이뻤느냐. 얼평이 어땠느냐 아주 놀라운 적분이에요. 걔한테 그게 중요하거든. 역사 쌤한테 얼평을 예뻤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 아니야. 궁금하거든. 절대 안 했어. 그러니까 긁었을 때 배팅했을 때 성공했느냐 그거는. 그게 그런 표현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쿠빌라이의 막내딸인데 못생겼다고 역사에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손가락을 잘릴 일이 뒤지는 거예요. 눈이 작은요. 칸의 딸을 얼평을 한다? 죽는 거예요. 아마 얼굴을 예뻐했다잖아. 엄청 예뻐했어요. 얼굴을 본 사람도 없을걸요.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 얼굴 제대로 본 사람이 모르겠네. 근데 어디서부터 꼬이냐? 충렬왕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네. 부인이 막내딸인 거니까. 근데 막내딸이 기운이 또 세가지고 충렬왕이 맞고 자라요. 맞고 살아? 매만 남편이야?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시킨 대로 했구나. 충자 돌림 왕들은 네. 몽골 부인들한테 참 말이 많습니다. 제2부속실을 안 만들고 막. 굉장히 굉장히 그 유목민들은 기가 세요. 세고 여성도 말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셉니다. 맞고 살았어. 기골도 장대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음의 왕이 되는 충선왕입니다. 이게 왜냐? 자, 이거예요. 이 쿠빌라이와 고려 왕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충렬왕은 장인 어른입니다. 네. 아 여기서 결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갖고 장인 어른은 불편해. 불편해요. 피도 안 섞였어. 네. 근데 충선왕은요 외할아버지예요. 피가 섞였잖아. 네. 그러면 이제 가서 애교도 부리고 막. 네. 피가 섞였잖아요. 외탁 가능이죠. 아, 그리고 정말 이뻐합니다. 아. 그 충선왕을 굉장히 이뻐해요. 너무 이뻐하던 자기 막내딸의 네. 손주니까. 그리고 이 충선왕은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고려의 왕이에요. 근데 황제의 그 손주예요. 그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게 편할까요? 몽골 사람이라고 하는 게 편합니다. 훨씬 나한테 이득이지. 네. 그래서 고려의 전체 왕의 기간 중 1년밖에 고려 안 했어요. 몽골에만 몽골 가서 있습니다. 사는구나 그냥. 몽골에만 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쿠빌라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무종이라고 이 무종이 누구냐면 이게 매제예요 매제. 매제가 또 황제예요. 걔네들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그 결혼도 황제랑 그 황제의 그 왕실이랑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매제가 돼요.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외손자이자 현 황제의 매제예요. 이 사람은 그냥 원나라에 있는 게 이 자신의 권력을 펌핑 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이었겠네. 효율적이 되는 거죠. 하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 마음도 편했을 것 같고. 왜냐면 고려에 있으면 거기서 팽당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권력 관계에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모든 이 다음에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고려의 왕실은 잘 나가는 몽골의 황실 부인이랑 결혼하는 게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몽골의 어떤 집안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왕권의 모든 것이에요.
이러면서 조금씩 고려 왕실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네. 그 그렇겠네. 가운데서 고려 왕이 고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진짜 섹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고려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섹스하는 거 말고는 고려에 무엇인가를 할 수 막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몽골의 눈치를 봐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충렬왕 원종 충렬왕 때의 호기 넘침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걸로 맺어져 있으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고려 왕실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네. 권위는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로 공민왕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왕의 그 기행들은 결국 무기력하면서 시작됐다고 봐야겠네요. 충자 돌림들의 기행들이 엄청 많아요. 충혜왕. 이 공민왕의 형이죠. 네. 얘는 저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얘는 미친놈이에요. 그 유명한. 예, 그냥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생마거든요. 네. 그냥 뭐 그 남편이 있는 부녀자들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막 그런 좀 완전 네.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신적으로 충자 돌림 왕들은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왕인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권력은 원나라로부터 나오는데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지? 와, 뭐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적으로 오면서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사실 네. 정치는 원로로부터 파견된 신하들이 네. 하면 되는 네네네. 거니까 왕은 뭐 사실 의미가 없죠. 진짜 상징적인 존재가 상징.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속에 공민왕이 왕이 될 때쯤에 동아시아가 정세가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일단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이제 명나라, 그러니까 홍건적이 갑자기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백령교회 한족 반란 세력. 그렇죠. 한족 반란 세력들인 거죠.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원나라를 위협하면서 이미 원나라의 수도가 원래 북경이거든요. 네. 북경은 함락 당해버려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 쪼그라들어 있는 네. 상태. 그 다음에 왜구가요. 이때의 왜구는요. 그냥 와가지고 노략질하는 왜구가 아닙니다. 도둑 붙자가 아니라 일종의 군사 집단화. 네. 그래서 그냥 들어와 살아요. 점령을 하고. 네, 고려 밑에 들어와 살아요. 해안 지방 어느 네. 마을을 늘 점령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 갑자기 공민왕이 왕이 됩니다. 근데 공민왕이 왕이 되는 과정도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원래는 그 형이었던 충혜왕이 죽은 다음에 네. 보통은 형제 상속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형제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공민왕은. 근데 못 받습니다. 왜? 엄마가 고려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다가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이제 충혜, 충목, 충정으로 내려오는데 다 충혜왕이 죽은 다음에 이 충혜왕의 어린 아들들이 해요. 왕을. 근데 원래 그럴 수 없거든요. 원래 형제 상속이기 때문에 이 공민왕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민왕 입장에서는 두 번을 왕권 경쟁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왕권을 쥐기 위해서는 일을 한번 벌려야겠다라고 해서 결정하는 게 노국공주와의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국공주에 대한 사랑이 이때부터 엄청난 거죠. 왜? 네. 노국공주랑 결혼한 다음에 상속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국공주는 나를 왕을 시켜준 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권력은 노국공주로부터 나옵니다. 네. 공민왕의 권력은. 그럼 뭐 이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엄청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반자이자 네.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맺어 나가면서 초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반원 정책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거 원나라로부터 본인의 정당성이 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안 오다가 한번 내가 이거 분위기를 봐가지고 한번 싹 뒤집어야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나 말고도 몽골 황실로부터 권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시 일가와의 전투를 시작하는 거죠. 기왕후. 그게 이제 기황후가 되는 기철. 거고 네. 그의 이제 그 오빠인 기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팅을 해요. 공민왕도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기에는 굉장히 영민합니다. 굉장히 영민해서 이 기철 세력을 한 2달의 시간 동안 네. 일시에 쳐요.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기철이랑 주변 세력들을 파티한다 그러고 불러들인 다음에 네. 한 칼에 철퇴로 때려 죽이거든요. 아. 철퇴로 때려 죽입니다. 한 번에 때려 죽이고요. 네. 기철 세력이 주로 활동하던 그 세력이 어디냐? 그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반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뭐 정동행성, 그다음에 그 쌍성 총간부 이런 땅들이에요. 거기가 이제 기철 세력들이 활동하던 땅이거든요. 거기를 일시에 점령해 버린다. 2달 만에. 그 기철의 부하가 이성계. 그렇죠. 원래는 이성계의 아빠죠. 이자춘. 이자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나라로부터 관직을 받고 다루가치로 이렇게 고려의 신하가 아닌 네, 거죠. 고려의 신하가 원나라의 신하였어요. 원나라의 신하였죠. 그래서 공문왕이 이자춘을 부릅니다. 네. 나 관직 센 거 하나 줄 테니까 네. 문 열어. 아. 그래서 쌍성 총관부에 들어가고 쌍성 총관 문을 열고 네. 기철 세력을 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개경에서 이제 관직을 하사받게 되면서 이성계 집안이 고려 사람이 되는 거죠. 이자춘이 그때는 사실은 원나라 사람이었죠. 네, 원나라 사람입니다. 원나라 사람이에요. 그 공 세워서 특별 귀화 같은 거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귀화 세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귀화한 몽골 사람의 아들이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공민왕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성계네 집안도 엄청나게 키워주는데 이 사람이 키워주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네. 성리학자들이에요. 그게 정몽주. 정몽주, 그 다음에 뭐 이색, 네. 정도 정도요. 정도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까 전에 이제 공민왕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제 충정왕부터 네. 이 왕들을 제껴 나갈 때 네. 고려 안에서 힘을 실어줬었던 세력이 이재현이라는 성리학자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 입장에서는 성리학자들을 자기네 측근으로 밀어줄 필요성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성리학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유학자 집단을 쫙 뽑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민왕 키즈들이에요. 공민왕 네. 키즈들. 북경에 있을 때부터 젊은 성리학자들을 후원을 많이 그렇죠. 해서 네. 그들을 데리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된 게 굉장히 공민왕은 영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학자부터 무신까지를 다 아울러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 그렇네요. 근데 이때 홍건적의 힘을 한번 봐요. 네. 이 공민왕 재위를 하고 있는데 네. 홍건적이 쳐들어옵니다. 개경을 함락당해요. 네. 그래서 공민왕이랑 노국공주가 안동까지 도망갑니다. 아. 그러니까 쑥대밭이 된 거예요, 고려가. 네. 근데 이때 공민왕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나라 우리 지켜주지 않네. 1번. 둘째, 생각보다 한족들이 세네. 이때부터 배팅을 양쪽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반원이라고 불리지만 처음에는 반기황후 기철이었다면 네. 이 다음부터는 문서에는 계속 그렇게 내가 지금 원나라 황제한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철 이 새끼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내가 얘네 손봐주는 겁니다. 기철이 황제의 권위를 빙자해서 나를 치니까 나는 기철을 죽이면서 황제의 권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 원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또 이 홍건적들이 하도 치고 올라오니까 얘네들 또 신경 쓰느라 그렇죠. 약간 고려에 대한 이게 관심도가 떨어졌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네. 원나라는 이 시기가 되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사방에서 막 반발할 네.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쿠렐타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왕권 계승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으로 볼 수 없어요. 원나라는 세력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고려를 쪽에 이제 그거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애들이 기철 쪽 애들이었었던 거고 네. 얘네를 뒤집은 거죠. 그 다음에 공민왕은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네랑 해야 돼? 왜냐 이제 공민왕 입장에서는 물론 몽골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네. 우리 엄마 고려 사람인데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아. 정체성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리학자들 자기가 키웠었던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오랑캐만 배팅이 아니라 지금 한족들이 가서 흥기를 하고 있으니 네. 얘네랑도 같이 요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아마 머릿속으로는 굴렸을 거라고. 성리학자들은 친한족주의였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중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었던 시점이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같이 있던 시점입니다. 요때까지는 네. 그래서 좀 굴러가요. 네. 아니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꽤 잘 굴러간 거죠. 네. 근데 노국공주도 어쨌든 원나라 사람인데 네. 반원 정책에 같이 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반기철 반기황후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그때까지는 아.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로 동의가 되지. 네. 동의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 나도 원나라 사람인데 내가 원나라에서 온 공주인데 지들이 기왕은 어디서 어쨌든 지들이 고려해서 지금 간 거니까. 원나라 그 정통이라고 그겨? 내가 정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뜻이 통할 수 있지. 그 노국공주도 기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공민왕한테 기철은 왕의 대우를 안 합니다. 말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옆에 서요. 아 동등하게. 네, 옆에 쓰거나 그다음에 그런 걸 뭐라 존칭을 제대로 쓰지 않아요. 슬쩍슬쩍 말짝에. 아유 그렇게 하시면 되나? 그렇죠. 아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유 이게 뭐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이게 혼잣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노국공주 입장에서는 대바라지 새끼. 불쾌하지. 불쾌한 겁니다. 순종도 아닌 새끼. 불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철 반기황후 때까지는 당연히 같이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과의 사이에서 애가 있었는데 출산을 하다가 애랑 같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근데 모든 사료에 그렇게 나와요. 이 고려사도 그렇고요, 동국통감도 그렇고요. 모든 사료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영민했던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또라이가 됐다라고. 그때 딱 그게 트리거가 기점입니다. 됐구나. 기점. 그냥 아예 사료에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이 다음부터 이상하게 됐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아마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두 가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 나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던 원나라 세력이 끊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뒷배가 끊긴 거. 끊긴 거에 대한 불안감 1번. 두 번째는 정말 사랑했나 봐요. 진짜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아내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식도 같이 잃었잖아. 그리고 공민왕은 사실 굉장히 예술가입니다. 잘 아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서 그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너졌구나 그냥 멘탈이 부서졌구나 그냥. 그 다음부터 갑자기 여장을 합니다. 여장을요. 공민왕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여자처럼 닦고 여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국대장 공주 막 그림을 막 그리면서 대화를 하고 미쳐버렸구나. 미쳤어요. 미친 거예요. 약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후사를 봐야 돼. 이게 왕은 후사를 무조건 봐야 돼요. 혈통을 그치? 이어야 되니까. 근데 안 해요. 어. 관계를 안 맺습니다. 서질 안 했나 봐요. 거부하는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어야 되니까 계속 왕비를 붙입니다. 계속 왕비를 붙이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옆에서 쪼우는 거죠. 엄마랑 막 주변에서는 쪼우잖아요. 그럼 더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사람을 그냥 남자 애들을 사와요. 남자를 사오고 네. 얘 내 아들이다라고 해놓고 얘 아들이라면 임신을 해야 됐었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자제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자기가 아끼는 애랑 그 부인을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게 이제 조인성이지. 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봐요. 그게 아까 말했었던 이제 관음증 같은. 근데 이거 근데 저기 뭐냐 왕비 입장에서는 네. 이게 좋았나? 아니죠. 그래서 한 왕비가 자살도. 자존심 너무 상할 것 같아요. 이게 미친 거죠. 왜요? 그 왕비면 왕비인데 교수집 딸이에요. 근데 아무 남자랑 지금 네. 접붙이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에 충격 먹고 잠깐 끊는데 잠깐 이직거리를 끊었다가 다시 해요. 또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봤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냥 한번 봤는데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거지. 그렇죠. 일정 정도 아마- 이제 정신적으로 넘지 못할 선을 넘었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미치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제 신돈이라는 뭐 나중에 신돈은 또 기회가 되면 다룰 네. 오늘 시간이 간단하게. 있겠지만 신돈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돈한테 다 맡겨요. 거의 뭐 수렴청정입니다. 신돈이 다 해요. 모든 걸. 그리고 이 공민왕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애들- 하는 거지. 애들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하루 종일 직관만 하는 거야. 네, 직관하고 그다음에 막 좌우를 때렸대요. 좌우를? 옆에 누구 있으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폭력 그냥, 성향까지 드러난 거구나. 그다음에 건물을 그렇게 때려짓습니다. 아. 토목공사를 계속합니다. 막 영빈건 짓고 막.
이제 완전히 그냥 일종의 폭식증? 네네네 하지 말아야 할 예. 짓을 골라가면서 다 하는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기행을 일삼는구나. 기행을 일삼는 거죠. 기행을 일삼다가 이제 신돈이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이제 신돈이 불자이면서도 이제 좀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래갖고 이제 죽여요. 근데 네. 여기서도 아마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내가 믿었었던 애가 이 짓거리를 또 했다라는 걸 충격 더 미치는 거죠. 신돈이 치부를 많이 했죠. 네, 네. 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제위라고 하는 세력들과 이제 완전히 이제 흥청망청 남색을 즐기고 그다음에 그 걔네들을 또 왕비들이랑 관계를 맺게. 시키고 본인은 지켜보고 있고 이런 짓을 계속 시키다가 왕비 하나가 임신합니다. 네.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그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동국통감이랑 이제 고려사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채만생이라고 하는 이제 측근이에요. 네. 측근이 이 측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소입니다. 변소. 화장실에 네. 따라 들어가요. 네. 공민왕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익비, 그러니까 왕비가 임신했습니다. 이제 5개월 됐답니다. 네. 라고 쭉 흘려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어. 그래? 야, 그 누구 애니? 야, 씨. 누구 애니라고 하는데 네. 진짜. 네, 이제 익비 잠시 후에 그 채만생이 이게 비가 홍윤의 이 아빠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공민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얘를 내 애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후사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아빠 제거해? 네, 홍윤을 제껴라. 근데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뭐라 한마디를 더 흘려요. 이게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건데 홍윤만 중요한 생각해 보니까 최만생 너도 알고 있네? 그럼 너도 곧 죽을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고. 그리고 자기는 잠들었어. 그래서 채만생이 그럼 그렇죠. 뭐야 나도 죽인다고? 어. 라고 홍민한테 꼰지르고 어. 자제위 애들이 쭉 와가지고 홍민왕을 죽여버리게 된 거죠. 와. 술 먹고 자다가 그냥 그렇게 칼 맞아 죽잖아요, 그죠? 네네네. 줄 먹고 이제 그렇게 죽게 되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죽음 자체가 홍윤도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자제위 자체가 네네네 그렇죠. 좋은 집안이었고 그래서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홍윤의 아빠가 자제위 뽑을 때 공민왕을 말렸대요. 홍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야 워낙 쓰레기라. 자, 아빠가 보기에도 그게 아니라. 아빠가 보기에도 쓰레기라. 얘는 얘 말고 다른 애 이랬는데 그냥 왜 잘생겼는데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홍윤이 그 쌍화점의 조인성 역할이 그렇죠. 맞나요? 대충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뭔가 준비된 쿠데타가 아니잖아요. 지금 딱 변속관에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국민왕만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수습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들이 이성계보다 선배 무장 집단 세력이었었던 이인임 임견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 12위랑 그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네네네. 상황 흘러갔네. 그리고 얘네들을 자제위 얘네들을 싹 처리하면서 흔히 이제 그 신돈의 자녀라고 소문이 났던 우왕을 왕으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신돈의 시다. 쟤는 신돈의 시다라고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우왕, 뭐 창왕 이렇게 쭉 내려가는 얘네가 진짜 고려의 핏줄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공민왕 이 노국공주 이후에 공민왕 갑자기 변화된 이 공민왕을 기록한 이 사료를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 이 공민왕 12년부터 약간 애가 이상이 되거든요. 바꿨으니까. 근데 이 전후가 네. 말도 안 되게 완전히 달라요. 바뀌니까. 이 전까지 너무나도 영민했거든요. 막 뭐 개혁도 막 하고 그다음에 기철 세력 일시에 처단하는 거 보면 강단도 있고요. 네. 굉장히 괜찮은 애. 그리고 그 몽골과 한족과 사이에서의 균형 외고도 잘 알고요. 왜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원나라와의 사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 주원장과 이 교류를 하는 이 기록들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고려사랑 동국통감이 기록하고 있는 공민왕의 또라이짓과 이 사신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안 맞아요. 말의 왜냐면- 맥락이 안 맞는. 네.
너무 잘해요.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네, 너무 잘해요. 그럼 누가 멀쩡해요. 후에 일부러 공민왕을 또라이로 그린 거네요?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조금의 약간의 기행을 일삼는 더 과장했을 수 있고. 그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과장했을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다. 그래서 과연 공민왕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네. 하는 문제로 여전히 학계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근데 공민왕이 없었으면 조선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왜냐하면 이성계를 키웠고 그러니까. 사실이고 성략자들도 정도전을 키웠고 음. 그들이 이 결국은 조선의 중심인데 네. 그러면 뭐 이 모든 게 역사의 아이러니고 결국은 이 모든 게 원종이 쿠빌라이를 쿠빌라이를 만난 만나서. 데서부터 시작됐네. 그렇죠. 아. 지나가다 만나서. 충렬왕이 배팅으로 딸을 받아오면서 어. 시작된 거죠. 지금 공민왕의 그림이 남아 있나요? 그 어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 그게 실제 그때 그렸었던 어진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노숙공주하고 둘이 같이 찍은 노숙은 아니구만. 죄송해요. 집에서 주무셨어. 노국공주랑 둘이 한 건 본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이제 그때 그린 그림이 그거는 저기 뭐냐. 그 영화 포스터 잘못 본 거 같은데. 최근에 보신 걸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 보다. 송지효는 아니고. 아 그래요? 송지효는 노국공주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송지효 있더라고요. 노국공주 아니에요? 그 익비지, 네네네. 익비죠, 익비. 여기서 얘기한 그 익비죠. 익비지. 네, 홍윤이랑 같이 예, 그 익비죠, 관계를 익비, 정확히 맺었습니다. 말하면. 네. 노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얘기했다고. 한참 설명하셨는데. 업로드되면 다시 한번 봐요. 복습이 어느 필요해요. 복습해. 복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운과 배팅. 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우리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는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들도 정치한 거니까. 그렇죠, 정치죠. 운이 뭔가 어디선가 와야 돼요. 대운. 대운이 말도 안 되게 어느 순간 와야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와야만 정치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배팅은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전에 운이 와야 돼. 맞아.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나중에 이제 역사로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재원생 같은 역사가들이 이걸 연구할 때 보면 결국은 대운이 있는 사람이 대권을 잡게 돼 있잖아. 근데 계속 그런 대운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번 세게 현타 올 것 같아. 진짜 쿠빌라이 쪽 그 혹시 그 넷플릭스 드라마 마르코 폴로라는 네. 드라마 보셨나요?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있는 거 쿠빌라이 알았어요. 나와요. 포스터만 봤어요. 거기에 수연 씨가 나오거든요. 네. 재밌어요. 그 보면은 쿠빌라이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네. 마르코 폴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쿠빌라이가 주인공인데 정말 특이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동방견문록. 네, 네. 이 사람의 셋복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황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필이면은 네. 문케가 남송 정벌 할 때 같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아릭부케랑 전투를 할 때도 정통성 이런 거 다 밀렸는데 이게 이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셋복이랑 외교로 잘한 거죠. 뭘 배팅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원래는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불러요. 원나라가 아니라. 네. 이렇게 쭉 부르는데 옆에 뭐 러시아 쪽에도 있고 이슬람 쪽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자기 친척들한테 자치권을 주면서 합의를 해요. 야, 니네 거기 있는 거 니네 거기에 있는 권력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쿠릴타에서 나 지지해. 이러면서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셋복에다가 자기 그것도 있고 실력도 겸비해야 되지. 정치력도 있고 실력도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힘들다 이거야. 네. 언젠가 한번 대운을 한번 와야 세게 돼요. 맞아야 네. 이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말도. 최고의 과학적인 대우가 얘기하다 될 수 있다. 마지막에 가장 비과학적인 얘기로 끝내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근데 역사에 아니요, 맞습니다. 어쩔 수 이거 없는 진짜 측면인 것 같아. 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요. 저는 이거 오늘 수업 듣는데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쌤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기 쓰면 기록된 역사를 공부 일단은 연구하시는 네. 분이지.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기록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초는 건드리면은 쓰레기예요. 원래 있었던 그 기록들을 어떻게 보존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후세에 물려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거를 뒤지다가 틀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자체가 재밌는 건지 재원 쌤이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건지 혼돈스러우시죠? 둘 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딱 멤버들의 이 호흡이 너무 또 기가 막히고 그게 바로 그놈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매력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